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 스파코지 TN70 프로라는 로봇에 대해 좀 더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그냥 청소 로봇이 아니라 대형 공간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로봇의 진짜 능력, 그리고 어떤 곳에 쓰면 가장 좋을지 그 핵심을 알아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. 단순히 청소 성능을 넘어서 뭐랄까 완전 자동화에 얼마나 다가갔는지 그걸 한번 보시죠.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청소 능력인데요. 자료 보니까 시간당 2040제곱미터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평수로 하면 약 617평 정도 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넓은 면적이죠. 그렇죠. 제가 다른 자료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숙련된 분들, 그러니까 청소 전문가 대여섯 분이 1시간 동안 작업해야 겨우 가능한 면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정확합니다. 그 정도 효율이면 인력 대비 시간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. 와, 정말이요? 네, 특히 대형 마트나 공장, 컨벤션 센터 이런 넓은 곳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. 근데 이렇게 넓은 면적을 계속 청소하려면 그 브러쉬 크기, 여기선 28인치, 한 71cm 정도 되는 디스크 브러쉬라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?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. 단순히 청소폭만 넓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. 여기서 핵심은 바로 배터리입니다. 100A짜리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. 100A요? 네, 암페아시라는 수치가 높을수록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일반적인 상업용 로봇 청소기보다 훨씬 긴 시간 작동이 가능해서 중간에 충전하러 돌아가는 일 없이 넓은 공간을 한 번에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충전 걱정을 덜 수 있겠네요. 근데 그렇게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청소하려면 단순히 힘만 세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스스로 길을 찾고 또 장애물 같은 거 피하는 그런 지능이 중요할 텐데요. 특히 이 자율주행 기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이 로봇에는 라이다, LIDAR 센서가 쓰인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 레이저로 주변 환경을 3D로 스캔하는 기술 맞죠? 네, 정확해요. 라이다 센서가 그 역할을 하죠.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똑똑하게 작동하는 건가요? 이 라이다 센서는요, 단순히 벽이나 기둥처럼 가만히 있는 장애물만 보는 게 아니에요.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동적인 장애물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피합니다. 아, 사람이나 움직이는 것도 다요? 네,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이 센서로 얻은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청소 경로를 로봇이 스스로 계산하고 계속 최적화해요. 스스로 경로를 최적화한다고요? 그렇죠. 그래서 좀 복잡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넓은 구역을 청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게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. 와, 단순히 부딪히지 않는 걸 넘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네요. 근데 청소하다 보면 물 채우거나 아니면 더러운 물 버리러 가야 해서 작업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것도 좋은 질문이십니다. 당연히 고려되어 있죠. 그래서 이 TN70 프로는 세척수 탱크 용량이 18.5갤런, 그러니까 약 70리터 정도 되고요. 70리터요. 꽤 크네요. 네. 그리고 사용한 물을 받는 회수 탱크도 13.2갤런, 한 50리터 정도 됩니다. 70리터면 가정용 욕조 절반 정도 차는 양이니까 한 번 물 채우면 정말 상당한 면적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쭉 청소할 수 있는 거죠. 아, 작업 연속성이 높아지겠군요. 효율을 진짜 극대화했네요. 네, 그런 설계가 반영된 거죠.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바닥 종류도 꽤 다양하다고 들었어요. 대리석이나 타일은 기본이고 심지어 좀 거친 시멘트 바닥까지도 괜찮다고요? 맞습니다. 거의 모든 종류의 단단한 바닥, 그러니까 하드 플로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특히 공장 바닥 같은 데 보면 기름때 같은 거 잘 안 지워지잖아요. 그런 까다로운 오염에도 효과가 있을까요? 자료에는 바닥 압력이 60파운드, 약 27.2kg 정도라고 나와 있던데요. 네, 60파운드면 상당히 강한 압력입니다. 일반 상업 공간의 웬만한 오염은 물론이고 말씀하신 공장에 좀 찌든 때나 기름때 제거에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. 그러니까 다양한 바닥 재질,
또 다양한 오염 상태에 맞춰서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. 와, 그럼 제조업 현장부터 아주 깨끗해야 하는 쇼핑몰까지 진짜 폭넓게 쓸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적용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. 근데 이렇게 기능이 강력하고 똑똑하면 혹시 사용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만 다룰 수 있는 거 아닌가? 뭐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용자 인터페이스, 그러니까 그 작동 화면 같은 건 좀 어떤가요? 그 부분도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. 다행히 이 로봇은 상당히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. 그래서 기계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도 쉽게 청소 스케줄을 예약한다거나 로봇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도록 설계됐어요. 아, 다행이네요. 네,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실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장점이죠. 그렇군요.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스파코즈 TN70 프로는 단순히 자동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청소 도구가 아니라 공간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또 최적의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능형 청소 솔루션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. 대규모 시설의 청결 유지뿐만 아니라 운용 효율성 자체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결국 이런 로봇들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청소 업무에서 사람을 좀 해방시켜 주잖아요. 그래서 인력을 더 중요하고 좀 더 가치 있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. 어떤 질문이죠? 이런 자율 로봇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단순히 청소라는 행위 자체를 넘어서서요. 앞으로 시설 관리, 그러니까 패실리티 매니지먼트라는 산업 전체의 운영 방식,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 분담,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?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아마 꽤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아, 로봇의 확산이 일하는 방식과 역할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군요.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.